오케이.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문 법칙 증거 파트. 증거가 오늘 대체로 끝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하면. 그래서 증거가 한 이틀, 길게 하면 3일 걸리는데, 자, 이 전문 법칙 꽤나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아무리 어렵다 해봐야 그 반복의 힘을 못 견뎌냅니다. 반복하게 되면 알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자꾸 반복하면 되니까. 475 전문법칙. 전문법칙이 뭔지는 조금씩 소개를 해 왔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그 여태까지 소개한 것보다 조금 깊어요. 내용이. 전문법칙. 다시. 전문법칙이라는 게 전문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법칙이었죠. 근데 전문 증거라는 게 전해들은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전해들은. 영어로 말하면 듣고 말한 거였단 말이지, 그지? Hearsay is no evidence. 증거로 할 수 없다. 에비던스가 될 수 없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전문 증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전문 증거가 전해들은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의의를 봐봐요. 책에 전문 증거 의. 그냥 쉽게 말해서 전해 들은 건데 이거는 정의가 이상하게 돼 있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전문 증거란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원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인정의 기초, 사실 인정인 게 범죄 사실이죠. 범죄 사실. 이거 A가 B를 살해했다는 사실, 뭐 절도를 했다는 사실, 폭행을 했다는 사실, 요즘 미투 같으면 뭐 강간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 기초가 되는 사실, 뭐 그 현장에 있었다든가, 뭐 살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원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원경험자, 목격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말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정의가 나타났는지 이제 전문 증거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전에 들은 증거라고 간단하게 하지 않고 원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른 형태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원경험자 목격자의 진술을 다른 사람이 듣고 나가서 말하면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서 말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서류로 써내잖아요. 그래도 우리 법상 전문 증거로 봅니다. 그렇게 서류를 써낸 것도 전문 증거로 보기 위해서 정의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 펴봐봐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넣어놨어. 그 101페이지, 강의 노트 101페이지 봐보시면 요 그림이 들어가 있죠. A가 B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필요한 사실, 요증 사실이에요. A가 B를 살해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면 피고인 A가 법정에 나와서 자백하는 거겠죠. 내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 맞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고 또 이게 원경험자 자기가 직접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본 진술이에요. 원경험자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직접적으로 내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다라고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강력한 증거가 또 있겠죠. 증인갑, 뭐 살인 미수 같으면 피해자, 아니면 살인 사건 같으면 뭐 죽은 사람은 뭐 말할 수도 없고, 그 죽은 사건을 목격한 증인갑이 법정에서 A가 B를 살해한 것을 직접 봤다, 목격했다고 하면 또 직접 증거고 원본 증거죠, 그죠? 원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서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죠. 피고인 A의 법정 자백,
증인갑의 법정 증언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원본 증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 A가 법정에 나가서 직접 자백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기 손으로 써내잖아요. 수사기관한테 써내거나 또는 이걸 일기에 기재놨어. 일기에 기재놨으면 그 일기가 우리 법상으로는 전문 증거가 됩니다. 원경험자가 직접 보고하지 않고 서류로 간접 보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관의 입장에서는 원경험자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법상으로는 전문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인갑의 법정 증언도 마찬가지죠. 증인갑의 말을 다른 이제 쓰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참 그다음에 피고인 A가 자기 경험을 자기 손으로 써내도 전문 증거이고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써내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A가 이런 말을 했다. 자기가 들은 얘기를 써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확실한 전문 증거겠죠. 을이 A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는 게 아니고 참 요거는 A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걸 받아 적은 겁니다. 받아 적은 거. 그래서 만약에 을이 경찰이면 피의자 A를 피의자 신문했을 때 A가 했던 말, 내가 B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 적은 거죠. 위에 거는 원주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거고, 밑에 거는 다른 사람이 원주자의 말을 듣고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전문 증거고요. 증인의 경우도 똑같은 형태의 서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다 전문 증거로 봅니다. 이런 증거를. 그리고 정확한 전문 증거는 사실은 요거죠. A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법정에 가서 말하는 거죠. 예. 저게 뭐 현하죠. 피고인 A가 자기가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말을 을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가 부산의 어디 교수였어요. 교수가 자기 부인 B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 가까이 지내던 조교 있어요. 여자 조교한테 내가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했다. 마누라를 죽여 없애으니까 둘이 같이 미국 가서 살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법정에 나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A가 B를 살해했다라는 요 요청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A죠. A의 경험을 을이 들은 거죠. 그죠? 을은 목격한 게 아닙니다. A가 B를 살해했다는 건 목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법정에 나와서 말하면 요거는 완벽한 전문 증거죠. 요거는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에 맞아요. 그죠? 을이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A로부터 A가 자기가 B를 살해했다라는 범죄 사실을 전에 듣고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을이 갑이 목격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요래도 맞죠. 요도 이제 확실한 요는 전문 증거죠. 요는 전에 들은 증거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법상 요것도 전문 증거로 보기 위해서가 이제 그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전문 증거를 그 진술서인 전문 증거하고 진술 녹취서인 전문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 증거는 그래서 요 전문 증거는 이제 전문 서류에 해당하죠. 전문 서류. 요 둘을 전문 서류라고 합니다. 전문 서류. 그 다음에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만 이렇게 다를 뿐이고, 이거를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이제 잘 봐두세요. 진술서인 전문 증거하고 진술 녹취서인 전문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진술서는 원경험자 자신의 경험을 일기에 쓴 것 같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거죠. 그러면 진술자하고 그 서류를 쓴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죠? 진술한 사람이 곧 서류의 작성자죠. 근데 밑에 진술 녹취서라는 말이 진술을 취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떼서 기록했다, 듣고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는 A의 말을 을이 듣고 기록하고 갑의 말을 을이 듣고 기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진술 녹취서는 진술하는 사람하고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서로
다른 형태의 서면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진술서는 진술자하고 작성자가 같은 형태의 모든 서면을 말하는 것이고, 진술록지서는 진술자하고 작성자가 다른 모든 형태의 서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금방 얘기했듯이 일기죠. 일기. 그 다음에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진단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진단서? 진단한 사람이 자기가 진단해보고 이게 전체 몇 주다 한 거죠. 그죠? 진술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검증서. 사체 검증했다. 검증서. 다 현장 검증하고 쓴 거죠. 감정서 마찬가지죠. 다 진술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금방 예를 들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묻고 그 답하고 하는 것을 써놓은 피의자 신문조서. 말한 사람하고 작성자가 서로 다르죠. 그죠? 진술록지서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그죠? 진술록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취라는 말에 너무 꼬여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녹취 그러면 녹음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 있잖아요. 녹음된 것을 풀어쓴 거, 이걸 녹취서라고 말해요. 녹취서.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거예요. 뭐 요즘은 녹음 테이프도 없지만 그 녹음된 목소리를 소리로 받아 쓴 거를 녹취서라고 그러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녹취서하고 달라요. 진술 녹취서는 진술을 듣고 쓴 거. 그래서 진술자하고 작성자가 다른 형태의 모든 서면을 다 진술 녹취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이런 기초 개념이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뭐 말은 우리말인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진술서, 진술록지서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 이 두 가지가 진술 전문 서류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진술, 전에 들었다는 거죠. 전문 진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문 진술은 피고인 A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피고인 진술의 전문 진술, 이게 316조 1항의 내용이에요. 내가 미리 정급 전문 읽어보라 그랬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설명을 못 들은 상태 읽어봐야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미리 조문을 보고 조금 연습을 하고 왔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 진술은 증인 갑, 목격자 갑의 얘기를 전해 듣고 나가서 말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를 타인 진술의 전문 진술을 그죠. 이거는 피고인의 진술의 전문 진술이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의 전문 진술을 그럽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전문 증거는 이렇게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는 거죠. 진술서, 진술록지서, 전문 진술,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문 증거고요. 그래서 이 전문 서류를 전문 증거로 보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다시 보시면, 전문 증거란 사실 인정에 기초된 사실을 원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자고 다른 형태로 서류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모두 전문 증거라고 우리 법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진술서, 원경험자 자신의 경험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한 진술서, 타인의 경험 사실을 듣고 그 전문 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진술록지서, 타인이 경험한 사실을 듣고 그 전문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전문 진술, 전문 증거, 요 기본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을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전문 법칙은 이렇게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정확한 의미의 영국, 미국의 전문 법칙은 요게 하나입니다. 전문 진술의 하나예요. 전문 법칙은. 그래서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게 완벽하죠. 어의 경우에는 A가 하는 말을 전에 들었다, 갑이 하는 말을 전에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전문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은 증거로 쓰지 않기로 합니다. 증거로 쓰지 않고. 그렇지만 이 서류들은 증거로 썼었어요. 영국, 미국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왜 이게 전무법칙을 적용하느냐 하면 요 둘을 증거로 안 쓰는 이유는 독일의 직접주의 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주의 원리. 독일의 직접주의는 판사가 그 증거를 직접 봐야 되지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 사람들이 서류를 써내면 판사가 A의 말을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갑의 말을 직접 선문하지 못하니까 이런 서류들은 증거로 나오지 말고 A가 법정에 나오고 증인 갑이 법정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원리가 바로 직접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사정법은 여기 이제 독일 얘기고요. 독일의 직접주의하고 영국, 미국 영미법, 영미법상의 전무법칙하고 이게 우리나라는 독일 제도하고 영미 제도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서로 섞여져 있다 그랬죠. 그게 증거 파트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서류도 전문 증거로 보는 것은 영국, 미국 전무법칙은 없는 원리예요. 없고 독일 제도가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전문 증거를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데 그렇게 그 정의가 전문 증거의 정의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책에 봐봐요. 전문 법칙. 전문 법칙이란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hearsay is no evidence.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 형사법 310조 2에 그게 선언이 됐습니다. 이게 조항이 왜 들어왔느냐 하면 논쟁이 심했으니까 이걸 입법으로 그 논쟁을 해결해 버린 겁니다. 우리 법상 전문 법칙이 있다라고. 그래서 311조 대 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제 여기 전무법칙 예외 규정이죠. 공판 및 공판계 진술, 이게 원본 진술입니다. 원본 진술, 원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이게 전문 서류죠. 공판 및 공판계를 위해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 이게 전문 진술이죠. 전문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 법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전문 법칙이.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반대 신문이 결여되었다, 신용설이 결여되었다, 직접주의 위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설, 둘 다로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뭐 이원설 이런 얘기했는데 뭐 깊이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장 뭐 중요한 게 반대 신문이 결여됐다는 거죠. 반대 신문이 결여됐다. 왜? 원경험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면, 갑이 직접 법정에 나오면 A가 B를 살해했다라고 증언한 갑이 법정에 나오면 A가, 피고인 A가 증인 갑한테 따진다 그랬죠, 그죠? 똑바로 본 거 맞느냐고 따지는데 그게 바로 반대신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질 수 있는데 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을이 나오면 A가 갑을 따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 법칙을 만들었다. 반대 신문권이 결여됐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칙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직접주의도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자신이 법정에 나가서 직접 말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쓴 서류도, 피고인 자신의 진술을 이행하는 서류도 우리 법상으로 전문 증거로 본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반대 신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고인 자신의 진술을 내용하는 전문 증거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전문 증거로 보기 위해서 반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전문 증거로 본다라고 설명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신용 속의 뭐 결여서라든가 뭐 직접주의 원리라든가 이렇게 다른 걸로 설명하기 수밖에 없죠. 이 부분만큼만은 뭐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고. 참고에 그런 얘기도 넣어놨습니다만 최근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전문 증거하고 전문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자, 해서 하여튼 전문 증거에 이런 기본적인 세계가 있다. 옛날 시험에는 나왔었더랬어요. 전문 증거를 가리는 거.
그다음에 이러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업체. 근데 우리나라는 넓은 전문 증거 예외가 전문업체 예외가 넓게 인정됩니다. 넓게. 자, 그래서 이제 476페이지 넘기면 전문업체 적용법이 나오죠. 거기에 별표 3개쯤 해놓으세요. 방갈로 1번 전문업체 적용 요건, 방갈로 1번 전문업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제 판례가 쌓였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안 나오면 요번은 이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한 부분을 문제를 잘 내더라고요. 한 부분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끼어 나오기도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자, 전문업체 적용 요건 세 가지죠. 원진술이 공판주의도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일까? 외에서의 진술일까? 원진술이 법정에 나와서 말하면 원진술 그 자체가 원본 증거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진술 증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진술의 내용이 요청사실인 경우일 것.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되게 여러 번 설명해도 금방 감을 못 잡은데 이게 초보 단계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자, 다시 원진술의 공판주의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이고 진술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법칙은 결국 뭘 보장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누구의 뭘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진술 증거의 경우만 반대신문이 가능하지 비진술 증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거물이죠. 증거물. 증거물 대표적인 게 또 살인 도구 같은 겁니다. 살인 도구, 뭐 도끼, 도끼, 뭐 부엌칼, 등산용 칼, 그다음에 뭐 골프채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요? 네가 봐서 이거 비를 살해한 것을 도끼 네가 봐서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비진술 증거의 경우는 전문법칙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신문권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진술 내용이 요청 사실인 경우일 거,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102페이지에 이 그림을 그려 넣어놨는데, 강의 노트 102페이지에 한번 봐봐요. 원진술의 내용이 요청 사실인 경우일 거, 원진술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다른 사람이 옮기는 게 있겠죠. 전문 증거가 포함하고 있는 원진술, 요 내용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전문 진술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진술, 요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술의 내용이 그러니까 을이 말하는데 을이 A가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을의 진술이 전문 진술이고 원진술은 A의 진술이겠고, 그죠? 그다음 갑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을이 말하게 되면 을은 전문 진술이고 갑이 원진술이죠, 그죠? 원진술의 내용이 요청 사실인 경우 지금 소송에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인 거죠. 원진술 내용이 A가 B를 살해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 사실의 증거가 원래 증거가 원진술인 경우 있죠. 그 원진술을 직접 들었다는 원진술이 직접 법정에서 행해진 게 아니고 그 원진술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요. 원진술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 내용이에요. 내용. 원진술의 내용이 요청 사실인 경우를 끄셔야 됩니다. 내용에다가 따옴표를 쳐봐. 밑에 책에는 그렇게 해놨죠.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잖아. 전문법칙은 전문증과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하려는 정도입니다. 원진술 내용이 아니고 존재가 문제될 때는 원진술 존재 자체가 문제될 때는 원진술 존재 자체가 별도의 원본 증거가 돼버리죠. 이제 일단 읽어보죠. 타인의 진술이나 서류에 포함된 이제 법정에 나간 거죠. 포함된 원주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주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 진술 내용의 진실성, 진술 내용의 진실성, 요 줄처럼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게 지금 요청 사실로 된 경우여야 됩니다.
원진술의 내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원진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존재가 문제될 때에는 그 원진술 자체가 범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전문 진술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원본 증거이다. 원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그 원진술 A가 이런 말을 했다, 갑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한 거니까 이번에는 원본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죄 존재 자체가 요청 사실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자, 뭔 말인지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을의 진술을 생각해봐요. 을이 특히 요 갑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을의 진술. 자, 그러면 을로 되어 있는 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법정에 나와서 말하는 전문 진술이죠. 이게 법정 진술입니다. 법정에 나와서 말을 했다고. 법정 진술. 뭐라고 말했나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고 말한 게 아니죠. 자기가 경험한 거는 갑이 말했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죠? 갑이 말했다는 거. 그래서 원진술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파랗게 된 말이 갑의 말이죠. 갑이 이제 원진술이죠. 원진술. 자기가 이제 을이 들었다는 거고, 여기 갑이 한 말이고, 여기 을이 한 말이죠. 근데 소송에서 문제되는 거는 법정에서 문제되는 거는 갑이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갑의 말의 내용이 문제죠. 갑의 말의 내용. 갑이 여기 원진술의 내용이죠. 원진술의 내용이 A가 B를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법정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요청 사실인 경우죠. 그래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은 요거죠. 요게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증명이 필요하고 증거로 써야 될 건 요건데 요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갑이고 갑의 경험을 을이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험을 전달하면 전문 증거입니다. 전달하면. 그래서 서류들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누구의 경험을 적어둔 거죠. 그죠? 적었기 때문에 적는 순간 간접 증거가 되죠. 그죠? 근데 사진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진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전달한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진은 서류와는 달리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죠?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전문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원본 증거에 가까워요. 원본 증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필요한 이 사실을 경험한 경험 사실을 을이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을의 진술은 전문 증거고요. 이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전문 법칙을 그랬잖아요. 그죠?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전문 증거는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외가 있긴 많아요. 예외가 꽤나 많지만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원진술의 이 존재 자체가 이게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증명이 필요한 사실. 그래서 A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이 A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야 내가 봤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A는 갑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A한테? 법제에서 나와서 말하면 위증죄고 또 동시에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야? 허위사실한 명예훼손죄죠. 그죠? 만약에 A가 살인범을 신고했으면 무고죄도 될 거고 그지? 그래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만약에 갑이 기소가 됐다. 갑이 A를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기소가 돼서 갑이 과연 A가 살인범이다. 내가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될 때 이게 기소됐을 때 똑같은 얘기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번에 문제되는 건 뭐가 문제예요? 원진술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원죄의 존재 자체가 요청 사실이고 이게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을이 들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는 그 A가 B를 살해했다는 사건에서는 원경험자 갑의 경험을 을이 전달하는 거지만
이 갑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갑의 원진술을 직접 경험한 거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내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고 원본 증거가 됩니다. 원본 증거. 원본 증거가 되니까 이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의뢰의 법정 진술이라도 원 진술의 내용이 요청 사실인 경우는 요거를 전달받으니까 간접적 전달한 거니까 전문 증거지만 원죄의 존재 자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경험했을 때 그게 문제될 때는 이런 그 진술을 직접 경험한 거니까 원본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정 증언이라도 요청 사실이 뭔가에 따라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이 뭔가에 따라서 이 진술이 전문 진술이 되기도 하고 원본 진술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알고 요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원진술의 내용이 요청 사실인 경우일 거. 전문법칙은 전문 증거가 원진술의 내용에 의하여 요청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된다. 그래서 원진술을 전해 들은 거니까 전달하는 거니까 전문 증거라는 거죠. 즉 타인의 진술이나 서류에 포함된 원주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청 사실로 된 경우에 된다. 원진술의 내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원진술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 원진술이 그 자체가 범죄죠. 원진술 존재 자체가 범죄고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청 사실인 경우죠. 그 전문 진술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원본 증거, 전문 진술처럼 보이는데 원본 증거죠. 자, 이게 굉장히 초보 단계에서는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걸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477페이지의 판례 별표 4개 해놓으세요. 4개, 5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돼요. 형사법 310조 2 바로 전무법칙이죠. 전무법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돼야 하고 이에 가름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른바 전무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무원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그를 반복적으로 상대가 도달하겠다는 행위에 따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출처나 보세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문자를 막 반복해서 날리잖아요. 그러면 협박 문자, 갑으로부터 갑을 하니까 뭐 하다. A로부터 뭐 똑같나? B로 막 문자를 날려요. 협박 문자를 죽을래, 살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저장을 했어요. 핸드폰에다가. 요즘 폴더폰이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있나?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저장해서 사진을 찍어놨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게. 언뜻 보면 이게 전문 증거처럼 보이지만 문자 내용이 소송에서 문제될 때는 이게 전문증거가 되겠지만 문자 자체가 이런 문자가 온 것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죠?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기 그 정보통신망 뭐 법이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그 범죄 사실에 직접 증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휴대전화기에 저장 문자 정보가 증거된 경우에 그 문자 정보나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무법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증거로 쓰는 거죠. 전무법칙 예외 요건을 안 갖추더라도 그냥 증거로 쓰는 겁니다. 이 자체가 범죄니까요. 뭐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뭐 그래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전무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안에다 동감해 놓고요.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는 이 수표를 끊어주는 사람, 즉 발행인이 현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그 현금을 직접 찾아서 주기 귀찮고 위험하니까 수표를 끊어주는 거죠. 끊어서 네가 은행에 가서 찾아라고 한 건데 돈도 안 넣어놓고 끊어주면 이게 부정수표가 되는 거죠. 부도수표가.
그래서 부도수표를 가진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부도수표를 발행했다. 이거는 부도수표 발행체 그 원본 증거죠, 그죠? 간접 증거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해서는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부 위반의 공소자료 증명하게 제출되는 수표. 여기까지는 줄쳐놔. 부정수표 단속부 위반의 공소자료 증명의 수표. 수표는 다 여기에 들어가죠. 형사법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자, 증거물인 서면 줄쳐놓죠.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증거 서류도 아니죠.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가늠하는 대체물의 아니므로 증거 등기는 증거물에 의해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제시하면 되는 거죠. 점업체 증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점업체 증명될 여지가 없다에 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전문 증거는 증거능이 없다. 그리고 전문 증거에는 세 가지 그 유형이 있다. 기본적 유형이 진술서, 진술록취서, 그 다음에 전문 진술료 세 가지가 있고, 그러한 진술서, 진술록취서, 전문 진술은 증거능이 없다. 이게 전문법칙이라고 그랬죠, 그지? 전문법칙이 없고, 전문법칙을 그런 경우에 전문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또 세 가지였죠. 원진술이 공판 중이나 공판 길에서의 진술이 아니어야 되죠, 그죠? 법정 외에서 한 진술을 전해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문 증거고, 그다음 두 번째 진술 증거야 되고, 세 번째 원 진술의 존재가 아니고 원 진술의 내용이 지금 증명이 필요한 경우, 요청 사실로 된 경우여야 됐습니다. 자, 그 세 가지 기준에 비춰봐서 전문법칙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봐보죠. 조금 어렵고요. 점점 그 시험에 좀 깊이 나와요. 여기 순이론적인 건데 조금씩 깊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둬야 돼요. 여러 시험에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언어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 이게 포인트가, 행동의 포인트가 잡혀지죠. 말로 돼 있는 거, 요게 포인트가 아니고, 언어가 포인트가 아니고 행동이 포인트입니다. 원진술의 말을 비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말, 즉 행위에 부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는 진술, 요거를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거, 이건 전문 증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 요렇게 간단하게 해보죠. A가 B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다. 그러면 B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전문 증거겠죠, 그죠? 그래서 B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했는데, G가 C를 때렸다, 폭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A의 증거는 전문 증거죠, 그죠? B의 경험을 직접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가 B가 폭행했다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폭행한 것을 봤다, 봤다라고 하게 되면, 폭행하는 것을 직접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전문 증거 아니고 원본 증거죠, 그죠? 원본 증거죠. 아니 요게 나은 것 같아. 근데 B가 이런 말을 했어요. B가 C를 폭행했다. C를 폭행했다. 근데 폭행을 하면서 B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야라고 하는 말, B가 친구야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A가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B가 한 말을 B가 이렇게 한 말을 A가 법정에 나와서 말하니까 전문 증거처럼 보이죠, 그죠? 또는 친구야라고 말하지 않고 야 이 개새끼야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보면 예의 진술을 법정에 나와서 말하는 거니까 전문 증거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말의 이 B의 말의 의미 내용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폭행할 때 C를 이렇게 껴안을 때 친구야라고 하면서 껴안았는지 아니면 죽어라 그러면서 껴안았는지 그거는 결국 이 행위가 껴안은 행위가 폭행인지 아닌지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진술의 의미 내용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원주자의 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폭행했다 안 했다는 걸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고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A의 진술은 전문 증거 아니고 원본 증거 됩니다. B의 폭행을 직접 경험한 거 똑같아요. 말을 전달한 거지만 저는 이런 거를 언어적 행동으로 행동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거죠. 행동에 행동을 보고 말한 겁니다. 언어적 행동. 그 다음에 가로 1번 요청사실 일부를 이루는 진술. 아까 이야기한 거죠. 요청사실 일부를 이루는 진술. 즉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정황증거에 사용된 언어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원진술의 내용에 의하여 전문 증거가 원진술의 내용에 의하여 요청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요청사실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경우, 진술 내용이 요청사실을 바로 증명하는 경우, 바로 갑이 A가 살인범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갑이 한 말 자체가 범죄 사실의 일부가 되는 경우죠. 그때는 원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그랬죠. 자, 요걸 그 다음에 요거 봐봐요. 또 전문 진술을 원진술자의 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똑같아요. 그래도 전문처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똑같단 말이야. 자, 그 B가 C를 폭행했다 또는 죽였다, 살인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 말은 전문 증거지, 그지? B가 죽였다. 근데 B가 지가 C를 죽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B가 평소 돌아다니면서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A가 들었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B의 말을 B가 하는 말을 들었다 했으니까 전문 증거처럼 보이지만 B의 말의 의미 내용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B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는 심신미약이나 심신 상실 상태를 지금 직접 경험한 거죠, A가. 그래서 A가 사람을 폭행하면서 또는 사람을 살해하면서 했던 말, 나는 신이다라고 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자기 엄마 죽이면서 내가 보살인데 우리 엄마가 잔소리해가지고 자꾸 짜증이 난다. 그래서 전현이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 지 엄마를 죽여버려.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보살이다. 나는 뭐 미륵이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이제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간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역시 전무법적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마저 읽어볼까요? 이런 원주절의 내용의 진실성이 요청사실인 경우가 아니고 이거 만약에 이게 내가 B를 폭행했다, B를 살해했다 이러면 이게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죠. 요청 사실이죠. 근데 나는 신이다 이게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신이다 아니다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인지 아닌지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미쳤나 안 미쳤나 이걸 증명이 필요한 거죠. 이놈이 이 새끼가 미쳤나 안 미쳤나 이게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원본증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주자의 내용의 진실성이 요청 사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자 정신 상태를 추측해서 인정하기 위한 간접 사실로 사용되어서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무법적 적용 안 됩니다. 여기도. 자, 이걸 확인한 판례가 또 밑에 있어요. 이유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판례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청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바 원 진술의 내용 동에 놓고요. 사실의 요청 사실인 경우는 전문 증거이거나 원 진술의 존재 동에 놓고 존재 자체가 요청 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거 같은 경우는 그건 원본 증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본래 증거이지 원본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여러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88 채권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KBS와 시설 이주 협의도 2월 내로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게 누구냐면 정경환 사건이라는 건데 정경환이 전두환의 바로 동생이었어요. 전두환이는 누군지 알겠지? 정경환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둘이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둘 다 대머리고 이래가지고 자기 형 믿고 온갖 또 미친 짓을 합니다. 권력을 남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걸 했는데 이 정경환이가 한 말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지금 또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경환이가 이런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걸 직접 경험한 거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이 이 사기 사실을 들었다가 아니고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 증거 아닙니다. 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기를 쳤다 안 쳤다 원주 존재 자체가 사기쳤다는 변호사 위원장의 요청 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본래 증거에. 최준실 사건이 대법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사건이 대법원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게 뭐 전문 증거다라고 어차피 이주영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주영 사건에서도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둘이 이런 말을 하고 들었다라고는 안종범이 수첩에서 이 수첩을 전문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1심 이재용 사건 1심에서는 그걸 더 전문적으로 봐버렸죠, 그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안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근데 한 3, 4년 있다가 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여러 번 시험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 시험 다 치고 나면 판례가 나올 것 같아서. 자, 더 있었구나. 그 다음 봐봐요. 이거 이제 마지막 확인하는 거. 478페이지 중에서 두 번째 판례. 어떤 진술이나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은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하였다는 것 자체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이 요청 사실인 경우죠. 그 진술이 진술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은 정황 증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감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점거동의 증거동의. 내가 벌써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증거동의. 검사가 내는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서도 좋다로 동의한다. 또 검사가 내는 피고인이 내는 증거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로 써도 좋다라고 하는 증거 동의한다. 이 증거 동의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증거 동의가 나오면 반드시 옆에 뭐라고 써놓으라고 그랬나? 또 써놓으세요. 반대 신문권의 포기. 반대 신문권의 포기라고 써놔. 반대 신문권의 포기. 반대 신문권의 포기. 그러면 전문 법칙은 뭘 보호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라고? 전문 증거는 증언이 없다는 전문 법칙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 보장해 주기 위한 거? 바로 반대 신문권의 보장을 위한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증거 동의가 있으면 반대 신문권을 포기해 버렸으니까 이 전문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증거 동의가 있으면 전문 증거는 그냥 증거로 써버리게 됩니다. 즉 정무법칙 적용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탄핵 증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탄핵 증거? 탄핵 증거는 A가 B를 살해했다 안 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A가 B를 살해했다 안 했다고 하는 증인갑의 증언을 믿으라 믿지 말라고 하는 거지. 특히 믿지 말라고 하는 증거, 그지? 그래서 증거의 증거가 바로 탄핵 증거라고 그랬잖아. 증거의 증명력을 공격하기 위한 증거를 탄핵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탄핵 증거는 전문 증거라도 그냥 증거로 써요. 그래서 여기도 정무법칙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거 있죠. 4번 약식, 즉결, 간이 공판 절차. 약식은 어떻게 재판해요? 검사가 낸 서류만 가지고 재판하고 피고인 출석해야 안 해? 안 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방어권 중에 반대심권 보장을 위한 정무법칙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약식 절차. 즉결 심판 절차에서도 정무법칙 예외 규정을 몇 가지를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가벼운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정무법칙을 적용 안 하거나 예외를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의 공판 절차 언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언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을 때. 자백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자백? 반대 신고를 포기했다는 거니까 증거 동의에 넣어서 간주가 됩니다. 증거 동의 간주되면 정무법칙 적용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반대 신고를 포기한 걸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쌓아 놓으면 쉬워요. 막 급하게 얼렁뚱땅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조심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정무법칙이고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원본 증거만 증거로 될 수 있으니까 원본 증거 없으면 명백한 범죄인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형사법은 넓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전부치 예외를 인정하고 이게 앞으로 쭉 나올 것들이고요. 자, 여기 조금 또 어려우니까 쉬었다 하자.